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발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사실은 거래가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에서 좀 충분히 힌트를 얻어서 여기서 투자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저희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인원 공략주 제1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거래 대금인데요. 상위권 종목 리스트를 위원님 찾아보면 네.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 일단 아무래도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고점대에서의 어떤 저항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앞서 시장의 상승 구간 내에서 주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군들, 특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줬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개파락 이후에 살짝 한두 호가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 여러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시장에 그나마 지금 한 이슈화된 종목을 본다면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브젠이라는 종목은 일단 뭐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 신규 상장, 그리고 IT, 마케팅, AI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 키워드가 되면서 사실 실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대단히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연일 적자라든지 매출의 규모도 한 200~300억대로서 사실 크진 않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화두가 AI 또는 인공지능 또는 챗 GPT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브젠이 오늘 상한가까지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 저희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거래량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가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량, 대금보다는 거래량으로서 일단 뭐 100만 주, 1000만 주 이 정도가 쉽게 달성되는 편이다 보니까 일단 뭐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오늘 미래 반도체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종목 역시 지난 금요일에 따상으로 시장 입성한 3~4개 주인데요. 거래 대금에서도 그렇고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 중에서도 3~4개 주를 보신 특별한 이유도 있는지도 함께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항권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일단 저항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수급들이 신규주 쪽으로 좀 몰리는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어떤 주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대로 유통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로서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D램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소위 비메모리 또는 메모리 반도체를 전량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동사는 이렇다 할 매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앞서 여러분께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내용이 그리 썩 좋지 않지만 시장의 재료, 시장의 어떤 중요 키워드에 의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M&A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삼자 배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재료로서 일단 연일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오늘까지 좋은 시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장중 흐름이 그리 썩 강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상한가에 이내에 강하게 돌파해주거나 뭐 진입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서부터는 좀 지지부진한 어떤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공모주 청약으로 지금 한 주, 2주 이렇게 소량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내기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저희 첫 번째로 거래대금 실린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AI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 홀인원 코너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에 위원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바로 이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핀텔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 이슈까지 않으면서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들썩임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목표가로 주신 11,000원 꾸준하게 노크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장의 분위기, 그 열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될지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분들 소액권이긴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서 좀 빠르게 여쭤볼게요. 일단 핀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국책 과제로서 CCTV 고도화라는 어떤 이슈가 좀 덧붙여졌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고해상도로 녹화된 또는 그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셨을 때 어떤 사물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네모난 박스가 좀 취해지면서 식별이 되는 과정들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유형의 시스템과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시장, 특히 더 나가서 좀 관공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거나 운전할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의 기술력이 적용된 부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신규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000원대 이 가격대를 한 번쯤은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수익이 최소 10% 가까이 나신 분들께서는 보유를 유지하셔도 되겠고 플러스 5% 내외의 수익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10,000원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한번 저희가 짚으면서 종목에 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AI에 대한 관심이 몰렸던 그 시점의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해서 뭐 가격대도 핀텔에 관해 정해주시긴 했지만 기관의 매물 부담이 1월 말에 더욱더 가속화된다면 그 분위기와 맞물려서 더 저항이 강해지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핀텔 종목 포함해서 포트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빠른 조언도 부탁드려요. 일단 시장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64,000원 기준으로 올라서는가 또는 올라서지 못하는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63,300원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64,000원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 해당 가격 이상으로 돌파를 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 시장 전체가 화랑세, 상승세를 좀 나타내게 될 것이며 64,000원 이하로 하회를 했을 때는 전체 시장이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64,000원 기준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탈을 했고 내일장 또는 그 다음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이며 그러지 못했을 시에는 일단 종합주가지수로 보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포인트. 지금 언론에서도 2,500포인트 이제 곧 돌파하는가 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64,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수 역시 2,500포인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또는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주들 또는 지수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좀 크다 하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가격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상방이면 끌고 가시고 방향성이 이제 하방으로 꺾이게 된다면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64,000원 선 기준으로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리고 당분간도 지수의 반응과 함께 이 종목의 향방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한 팁 들어봤고요. 1월 30일장 오늘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양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오늘 장 초반의 소폭의 매수에서 매도 전환이 조금은 아쉬운 하루인데요. 그것보다 더욱더 유의해야 될 부분은 기관의 매도세,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오후장에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매도 공세가 강해진 가운데 인텔 여파라고 봐야 될지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잠시 후에 마무리한 뒤 시장 반응에 대한 정리와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략 고민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감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장 곧 마무리합니다. 마감 15 듣고 다시 돌아오시죠.
1월 30일장이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가 나란히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 포지션이 확인된 오늘이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2,500선 저항에 부딪힌 채 코스피는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예상치 않게 더 강하게 들어온 1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이달 들어서 딱 이 거래일만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는 계속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사줬는데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오랜만에 춘절 이후에 문을 연 대만 증시가 3% 정도의 강세,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빨간불 켜고 있다는 부분, 요 수급적인 변화도 이머징 마켓 큰 그림 그리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정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환율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1229원 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끊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낮은 레벨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3원 90전 하락하면서 1227원 선에서 이제 1230원이 아니라 1227원 선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한 주기 때문에 달러와의 향방, 그 인덱스와 함께 우리 증시 환율도 이번 주는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지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 양대 지수 모두 오늘장은 파란불 든 채 마무리가 됐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의 흔들림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상황, 1.35% 하락, 코스닥은 73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의 변화 움직임의 주목도를 많이 높이셨을 텐데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그래도 막판에 들어왔네요. 장중에는 700억 원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래도 막판에 매수 전환이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에 대한 러브콜은 끊이질 않는 걸까요? 계속적인 연속적인, 그러니까 단 하루 제외하고 외국인 사 모았습니다. 막판 물량 들어온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반면에 기관은 연기금의 매수 강도는 줄어드는 오후장이었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 규모는 키워지는 오후장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4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좀 변화가 막판에 있었을까요? 변화는 막판에 없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동반해서 매도고요. 코스닥 시작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적인 포지션 변화와 함께 지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시죠.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강도는 이어진 하루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게 봤을 때 파란불이 조금 더 우세한 거는 아쉬운 하루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냥 숨고르게 쉬어가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내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오늘장은 2%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기 역시 오늘장 3%나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IT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쪽은 바로 LG전자인데요. 2%대 플러스였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본다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쭉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 오늘 하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글로비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3%대 하락이었고요. 운송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했습니다. 매각 이슈 타고 HMM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지난주에 확인이 됐는데 오늘장에서는 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조선주와 함께 철강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단기적으로 몰렸던 매수세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로 시장에 토해내전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하루 포착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우세한 하루, 이렇게 정리는 일단 머니맵상으로는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한 걸음 들어가서 이 성격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 고민을 해본다면 오늘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인호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월요일장 일단 다소 쉬어가는, 그런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또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적용을 했을 시에는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든지 시장의 규모가 큰 시장,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어떤 지수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적용도가 매우 높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바로 직전 고점대인 2,5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앞서는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 것인가? 또는 2차 전지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인가? 자동차 섹터 실적 좋게 나왔는데 혹시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끌고 가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았지만 바로 직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지수보다 조금 한 템포 빠른 지표로서 보게 된다면 64,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일단 코스피 시장도 우상향한다라고 보시길 바라겠고 64,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수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전체 시장을 베어마켓 랠리로서 말 그대로 횡보 또는 박스권 하단과 고점을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뉴스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잠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대표적으로 오늘 뭐 마인즈랩, NHN벅스 또는 지니뮤직 또는 키네마스터 이런 종목군들 실제 이 주식들과 관련된 뉴스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즉 뉴스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어찌 보면 뉴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키워드상 뭐 네이버, AI 또는 어떤 영상 처리 뭐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실제 우리 시장에 상장된 게 없다라면 그나마 근접한 게 뭐 키네마스터 또 AI 역시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어떤 회의 시간에 뭐 지금 현재 정부 관계자들도 챗 GPT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을 시에는 AI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시는 쪽, 즉 직접적으로 기업과 관련 없지만 그와 관련된 키워드가 자주 반복이 된다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를 좀 공략하심이 지금 현재 전업 투자자분들 또는 직장인분들에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팁까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앞서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을 포인트로 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위원님과 받아봤는데요. 자, 내일장 홀인원 예상 종목을 위원님의 촉으로 좀 뽑아주시죠. 앞서 인공지능 쪽에서도 매기 확산 그 전에 촉으로 종목을 잘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위원님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네. 원격 진료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또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 종목을 좀 미리 선취매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종목명은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원격 진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장비를 만들거나 그 장비를 수출하거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격 진료가 이제 스마트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헬스 기기들을 가지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응을 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앞서 뭐 내용들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헬스케어가 2대 주주로 참여할 만큼 나름 지금 현재 기술력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보유한 회사로서 내실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외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건강 또는 헬스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 정리하면서 추적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보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자, 목표가 3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자, 손절가는 2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헬스케어 같이 테마를 만들어가는 초입 과정에서 저희가 종목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위원님, 투자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까요? 그 팁도 좀 들어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사실 1박 2일이죠. 가장 이상적인 건 정말요? 1박 2일인데. 네. 그럼 내일 시초가에 잡아라? 예, 그러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일반적인 투자를 좀 천천히 하시거나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다소 리스크가 좀 크고 앞서 말씀드리거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충분히 누구나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느긋하게 좀 모아가실 때 기간 자체는 사실 뭐 길게 본다라면 일주일 정도
내에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대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약수익권 대응을 하시면서 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까지 대략적으로 저희 설정을 받아봤습니다. 내일장에 이 종목의 홀인원 위원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으로 양대 지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는 종목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봐야 될지 내일에 대한 전략 고민까지 저희 함께 마감 이후에 꾸려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한 마지막 코너였고요. 여러분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